제가 이거를 목 빼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주거 종합계획 뭐 이렇게 되게 심심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문서야. 네, 이거 누가 보냐? 저 같은 사람만 보는 거죠. 일단 원래는 10년 단위로 주택공급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이 3차 기간이거든요. 23년부터 32년까지를 3차 기간인데 이게 23년부터니까 22년 말에 나와야 되는 거가 22년 말에 나오는 게 안 나오고 24년 말에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아니라 2년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공식 피크아웃을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드디어 미래 주택 수요가 나왔습니다. 와우! 제가 이거를 목 빼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주거 종합계획 뭐 이렇게 되게 심심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문서야. 네, 이거 누가 보냐? 저 같은 사람만 보는 거죠. 일단 원래는 10년 단위로 주택공급 계획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이 3차 기간이거든요. 23년부터 32년까지를 3차 기간인데 이게 23년부터니까 22년 말에 나와야 되는 거가 22년 말에 나오는 게 안 나오고 24년 말에 나왔다. 그러니까 거의 1년이 아니라 2년 늦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국토부에다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거든요. 언제 나오냐?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주거기본법 제5조 10년 주기로 계속 발표해야 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냐? 했는데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조용하게 스리슬쩍 나왔어요. 그냥 한번 봐볼게요. 그간 있었던 2032년까지는 이런 표를 갖고 왔더라고요. 보시면 인구가 이제 줄고 있죠. 5183을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2032년에 5113만 명으로 지금보다 대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8년 정도 지나면은 한 30만 명 정도 줄어든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는 되게 나이브한 데이터죠. 지금은 사망이 연 30만 이상이고 출생은 20만 이하니까 연 단위로 넷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외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외인 유입으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 넘어가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스탯입니다. 그리고 가구 수에 대해서도 전망이 나왔는데 가구 수 분파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42만 가구로 가구 수 분파가 일어나고요. 현재는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40만 가구 정도 분파가 더 일어나고, 그리고 1인 가구 비중이 36%로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과거부터 있었던 트렌드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산 격차는 뭐 어메이징합니다. 지금 자산 5분위랑 1분위 가구 간 자산 격차는 5분위라는 거는 상위 20% 자산 가구, 1분위는 하위 20% 자산 가구인데 그 격차가 64배로 벌어졌습니다. 보통 50배대에서 놀았었는데 2022년에 64배로 벌어져가지고 지금 자산 격차 어마어마하고요. 다 부동산 때문이죠. 다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동산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많이 인용하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토부도 공식 피크아웃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참 2047년 되면은 2047년 먼 것 같지만 2기 3차 중장기 후 15년인데 그때 되면은 뭐 전체의 68%니까 3분의 2 소멸 예정이죠. 여기 노랭이만 살아남는 건데 서울이랑 경기권 그 다음에 각 광역시들만 딱 살아남고 나머지 지역은 소멸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지나면 2067년 되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서울 일부 지역 살아남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부 지역 살아남고 거의 94.3% 소멸이니까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2024년에 40년 만기 주담대로 집 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2064년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어. 그래서 집을 팔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은행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은행도 없을 수도 있어서 어쨌든 뭐 이 정도의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주장은 뭐 충격적이죠. 그래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너무 많아. 2100년대가 되면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 관련 지표는 어떻게 변했냐? 주거 관련 지표 중요한 건 14년에 PIR이 14배, 4.7배였는데 지금 6.3배. 그 다음에 임대료 관련 기준으로도
그 다음에 이거 주거 구입 부담 지수죠. 그 다음에 이게 RIR이 임차료 기준인데 이거는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57.5%로 많이 올라왔고요. 주요 선진국들 자가율이 60% 초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따라봤습니다. 임차는 자가율이 올라왔으니까 내려왔죠. 38.8%로요.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주택 재고. 주택이 한국에 몇 개 있냐? 지금 현재 2224만 호 있습니다. 2224만 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오피스텔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100만 호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까지 더하면은 그중에 4분의 3이 주택으로 쓰이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러면 2300만 호 정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아파트 공급 비중이 22년에 78.1%인데 이거는 다가구 구분거차 반영하지 않아서 이런 거고요. 구분거차 반영하게 되면은 이거보다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다가구 구분거차를 반영하면은 아파트랑 비아파트가 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이게 코어인데 이게 주택 공급의 공급 목표를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15년에 383이었는데 지금 1000명당 430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 하나만 더 가면은 멸실. 지금 우리 1년에 멸실되는 집이 거의 10만 호 됩니다. 예전에 8만 호였는데 지금 거의 한 12,000호 올라서 9.6만 호고요. 빈집도 124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300만 호 중에서 120만 호 정도가 빈집이니까 빈집률이 5%대 정도 되는 거예요. 5%대 정도 빈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넓은 집이 좋다고 얘기했던 주장이 여기 나오는데 미래에도 그렇지만 물론 8년 만에 꼴랑 1.3제곱미터 올라온 거거든요. 1인당 주거 면적이. 근데 어쨌든 1인당 주거 면적이 드디어 10평을 넘어갔습니다. 이게 OECD 평균은 13평입니다. 그래서 13평대로 인원수를 곱하면은 13평 곱하기 2명이 26평, 13평 곱하기 3명이 39평. 그럼 우리나라 34평대 평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39평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수요가 높은 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39평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뭐라 그럴까 분양이 됐던 뭐가 됐건 되게 그 수요 공급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하는 거는 7.5년 걸리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은 한 7.5년 걸려서 집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자마자 막 1, 2년 차에 막 집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철이 덜 든 거죠. 철이 덜 든 거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소득도 올라가면서 그 생애 최초 구입을 하시게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거주 기간은 8년 정도 됩니다. 우리 이번에 나왔던 3차 기간에 주택의 수요를 추정을 했는데 인구 가구적 요인으로 98,000호, 소득 요인으로 15.5만호, 그리고 멸실 요인으로 14만호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합쳐서 39.3만호 이렇게 주택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조건 매년 공급돼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러플리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 숫자 얘기하면서 이게 2차 기간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22년에는 인구 가구 요인이 이게 한 14만 호 정도 됐고요. 인구 가구 요인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인구 증가율이 더디니까. 소득 요인도 원래 19만 호였는데 소득 요인도 빠지게 된 겁니다. 멸실이 9만이었는데 14만으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멸실에 대한 수요만 폭발적으로 늘렸거든요.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 노후 아파트가 종전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30년 넘는 아파트가 한 400만 채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게 다 멸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구적인 요인이나 소득적인 요인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26만 호, 25만 호밖에 안 되는 거고 종전엔 그게 한 연 3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주택 수요가 그냥 그렇게 짱짱하진 않다. 그러나 멸실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면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 타겟이 485로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와우, 지금 일본이 4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 현재 공실이 한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실도 5%인데 485 가게 되면은 우리도 공실 10% 넘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이 타겟을 되게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년 단위로 잡는 국가 주택 공급 목표이기 때문에 이대로 좀 가야 되거든요. 2차도 이걸 지킨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죠. 결국은 1년 반 늦게 나왔지만 270만 호 공급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 2032년까지 연평균 39만 호의 뭐 그런 짱짱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급을 더 확실히 한다 이런 명분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멸실 수요를 높게 잡았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열심히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뉴스나 시황을 전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그 기저에 주택 공급 목표를 어떤 식으로 수립을 하고
그 목표는 어떤 값을 기반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거가 수요량 예측치인데 일부 뭐 부동산 커뮤니티나 카페에서는 어떤 지역의 주택 공급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때 막 인구수에다가 몇을 곱하고 막 이러면서 판단하시는데,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소요하고 수요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주택의 소요량은 이렇게 계산된 시뮬레이션 값이 소요량이고요. 수요는 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 수요가 올라가고 돈이 덜 생기게 되면 수요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거래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와 수요를 좀 구분하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근데 이렇게 소요량 계산도 연 39만 원씩, 그러면 10년 동안 390만 원을 지어야 돼. 와, 390만 원을 지어야 되고 140만 호가 멸실된다. 와, 어마어마한 그런 스케일이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메타버스 코리아가 아니라면은 현생에서 이런 수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되게 짱짱하게 지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게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공급 계획에도 실려 있지만 연 1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는 분당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도시를 계속해서 그 정도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걸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한번 본 리포트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제가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뭐 좀 상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과거 사례랑 다 비교를 하면서. 그래서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